탑을 만드는 재질은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중국은 모래가 좋았어요. 전탑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벽돌이 좋았고 한국은 돌이 좋았어요. 일본은 나무가 좋았어요. 여기는 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 재질이 다르고 각자의 그 하나의 그 문화적 특성에 맞춰서 달라진다라는 거. 탑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탑은 그 이미지가 있어요. 기본 이미지. 다보탑, 석가탑, 특히 석가탑. 자, 근데 원래 탑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무덤이에요. 부처님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봉분처럼 인도에서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산티대탑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드는 거하고 그럼 어디에서 유사한 점은 어디 있느냐?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찰주, 보주, 그다음에 상계. 이 끝에 제일 끝에 있는 장신구들이 고대의 탑들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대로 인도의 영향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발은 뭐냐? 밥뚜껑을 엎은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기단의 형태. 이 가운데에 그럼 우리의 탑들을 봤을 때 장신들이 많이 들어가죠. 이때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이제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중국에서는 복발식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걸로 나가요. 그럼 뭐냐? 일단은 집 형태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전탑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탑으로 알려지는 게 국청사 수탑이에요. 증거가 뭐냐? 여기에 딱 써져 있어요. 598년이라고 여기에 딱 써져 있어요. 그래서 598년작이구나. 근데 이 안에 문이 딱 들어갔으면 돼. 문이 안 보여. 그냥 물어봤어. 문이 어디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문이래. 어떻게 올라가니? 사다리 타고 올라간대요. 그래서 안에는 뻥 뚫려 있는 형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전탑이 우리나라에는 없을까라고 봤을 때 있어요. 모전석탑이라고 분황사.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천왕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다음 위는 어떻게 되는지 날아가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탑이에요. 영은사. 탑 이게 하나가 있고 쌍석탑인데 나머지 탑 어디 있냐? 저쪽 100m 쪽 뒤쪽에 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 절의 크기가 그렇게 크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 여기 영은사 가가지고 정말 토할 뻔했어요. 너무 커가지고 걷다가. 자, 근데 영은 왜 예쁘냐? 모든 그 탑 부위에 사실적인 장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고 정토도나 또는 그 다음에 설법을 한다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처 형태의 모습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탑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석탑이죠. 근데 이러한 지배 형태가 드디어 다보탑으로도 지배 형태로 아예 들어가서 생활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러한 탑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제가 이거는 이야기했습니다. 1탑 상금탕, 1탑 1금탑, 쌍탑 1금당. 자, 중국까지 보고 나니까 그냥 조금 이물감이 있어요. 내게 아닌 이물감. 자, 이제 눈이 조금 편안해지실 거예요. 눈이 편안해지시죠? 자, 어디? 화엄사예요. 자, 그러면 화엄사에 이거는 탑이 2개니까 쌍탑에 금당 정각이 하나니까 1금당 형식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형식이 이거예요. 특히 조선시대 이후부터는. 이게 대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다면 조금 더 홀찌가죠. 근데 자, 일본에서는 고급구지인데 일본에서는 나무로 된 탑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석탑이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에도시대 때. 근데 조잡해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탑하고 불상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봤을 때는 불상이 더 중요해요. 불상이 9대1 비율로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불탑은 이 시기에 조금 만들어지고
해안 시대도 거의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불탑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끔가다 제가 탑을 갖다 이야기할 때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성기가 끝나버려요. 요 이후에는 저런 불탑 안 나와요. 잘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버렸어요. 이 고야산에 사람들이. 있는 불탑 고야산에 있는 불탑은 불탑으로 보기보다도 하나의 탑은 탑이지만 조금은 형태가 다르죠. 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야산은 훨씬 더 뒷세대가 되니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고대의 불탑 양식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도 시대가 되면은 훨씬 더 조잡해서 보기가 흉하고 무로마치 시대도 거의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불탑인데 제가 하나, 둘, 셋, 넷, 오중탑이라고 했죠. 뚱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의 하고 같은 찰주가 그대로 들어가는 이런 고대 형태인데, 자, 그러면은 일본에서의 탑의 형태는 딱 거의 두 가지예요. 3층 탑, 5층 탑. 거의 이 정도예요. 7층 탑까지도 안 가요. 왜? 지진 때문인지 3호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3층 탑이 나왔고 집처럼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모형이 나와요. 그래서 고구지의 모형으로도 제작이 돼요. 자, 근데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 하면은 이 탑일 거예요. 약사사, 야코시지의 동탑이에요. 그 말은 뭐냐? 서쪽에도 탑이 있었을 거다. 그럼 서탑도 있었을 거다. 남탑, 북탑이 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른다. 하지만 고대 탑의 양식으로 봤을 때는 아마 동탑, 서탑이었을 거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 약사사가 지금의 나라와 나라시하고 그 다음에 호류지하고 중간 정도에 있어요. 뭐냐? 천도를 하면서 절들도 다 옮겨가죠. 그러면서 그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로서 약사사가 이때 딱 세워져요. 그래서 당시에 지금 현재 땅 약사사를 놀러 가면은 공사가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럼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남은 게 이거 하나예요. 서탑은 어디로 날아갔어요. 불탔어요. 그 다음에 약사사는 1967년 정도, 60년대경에 그게 다시 그 보건공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근현대 이후에 그 진행된 거라서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 하나.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하나 해봅시다. 몇 층 탑일까요, 이거? 3층. 왜? 그럼 이거는 세요, 숫자에 카운팅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보통 학생들 할 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속치마라고 해요. 너는 속치마를 겉에 입니? 라고 물어봐요. 자, 그래서 태무천왕이 자기가 아파. 내가 아프면은 당시에는 자식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해야 해요. 내 아픈 걸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자, 야코시지를 건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예란 것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차양 형태인데 왜 이러한 차양의 형태가 이렇게 끝으로 살짝 올라가면서 낙수 떨어지는 그 형태의 그 아름다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이거는 중이란 표현을 안 쓰고 그냥 탑이라고 하면 해요. 그래서 동탑 또는 서탑이라고 한 명칭을 갖다가 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가라고 봤을 때 가장 유명한 탑 하나 나오죠. 이거 다보탑? 석가탑. 석가탑. 석가모니가 계시는 석가탑. 자, 현세불이 나와요. 그러면 다보탑은 이게 다보열애가 계셔서 과거불이 나와요. 자, 그런데 어렸을 때는 다보탑이 그렇게 좋고 예쁘더라고요. 슬프게도 지금은 석가탑이 더 예뻐. 근데 왜 슬프세요? 그 여백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미가 느껴지는 그 나이가 그 석가탑이 예쁘다고 말하는 순간 나이가 들었구나. 슬퍼져요. 그래서 우기고 싶지만 우길 수가 없는. 자, 그러면서 전탑이 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나라에 전탑 꽤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신세기 7층 석탑, 법흥사지에 있는 전탑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목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탑 있는데 거기 어디지? 있어요. 있어요. 네, 법주사, 팔상전. 팔상전이라고만 사람들은 말을 하지 이게 네. 탑인 줄 몰라요. 네. 탑이에요. 그것도 목탑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옛날 형식 그대로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중탑이 되는 거예요. 재밌다. 수녀님들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좀 비켜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아요. 앉아가셔가지고 살짝 간식을 드시고 계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찍었어요. 동서양의 종교의 화합이라고.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그림으로도 그렸을까요? 안 그렸을까요? 탑을. 자, 만들기가 힘들어. 드디어 사경화 시켜요. 그래죠. 자, 사경화 시켜서 사경으로 탑을 그려요. 그래서 법화경 보탑 만다라예요. 그래 원래는 10폭이었어요. 나머지 8폭 어디로 갔어요. 2폭만 남았어요. 자, 1층에 석가모니를 안치시키고 천상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를 같이 줘요. 그리고 전부 다 법화경으로 이게 전부 다 글자예요. 자, 근데 어떤 학생이 그 말을 해요. 보통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나 이런 책에서 나오는 사경이 고려 사경이 이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럼 제가 말을 해요. 이 당시에는 금리로 사경 작업을 하는 게 아시아에서 전염병처럼 유행을 했어요. 중국에서도 제작되고 고려에서도 제작되고 일본에서도 제작돼요. 그거와 이거는 다른 거다. 그냥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런 탑이 우리만 만들어졌느냐? 아니에요. 요즘 굉장히 심각한 곳 중에 하나죠. 미얀마의 바간의 불탑에서 있어요. 이거 봤을 땐 딱 성 같아요. 또는 사원 같아요. 사원 겸 불탑이 돼요. 보통 탑 밖에서 기도를 하지만 이 바간 같은 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사원 겸 불탑의 양식이 이렇게도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은 가장 큰 사원 중에 하나가 앙코르와트 사원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버러부드르. 자, 버러부드르를 갔는데 저는 여기를 한 4번인가 5번을 갔는데 다 못 봤어. 한 6개월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봐야 하나,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나 할 정도인데 일단은 여기 사람에 치여요. 너무 사람이 많아. 기본적으로 한 명씩 쓰러져 가지고 응급차가 갈 때마다 응급차가 오는데, 자, 이쪽에서 보는 거 방향이 동서남북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형태에서 들어가면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씩 가보시는데, 자, 이게 사원은 사원인데 탑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은 탑이 이게 탑이에요. 근데 좀 더 가까이 가서 봐볼까요? 자, 종탑의 모양, 종 모양의 탑이 있어요. 그러면 이 탑 안에 부처님이 계세요. 부처님이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보통 지금은 이게 지금 가장 좋은 상태의 부처고 대부분 마모가 되고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앙코르와트도 가지고 올까 했는데 앙코르와트까지 가기에는 좀 그래서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탑의 형태들이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에서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우리나라 탑의 형태가 모든 탑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조금은 착각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기준점에서 벗어난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보는 거나 조금은 이물감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화라는 것은 주고받으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형태들이지만 이물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의 다양성으로서 같은 탑이라는 주제 하나라도 여러 가지 형태들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탑을 갖다 비교를 해드리면서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탑의 재질이랑 그 다음에 탑을 만드는 재질은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중국은 모래가 좋아서 전탑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벽돌이 좋았고 한국은 돌이 좋았어요. 일본은 나무가 좋았어요. 여기는 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 재질이 다르고 각자의 그 하나의 그 문화적 특성에 맞춰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탁까지 제가 있습니다.